오디오로 만나는 팩빵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다솜 두루입니다. 다솜 두루님, 요즘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이 참 어렵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즐거울 수 있고 재미날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팟캐스트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순간인 듯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좋아하는 걸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앞으로도 더 잘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일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달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잘하고 또 있으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재밌고 좋아하는 일들을 해나가며 오늘도 달려가는 개띠랑 유니버스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빵빵 초대석. 네, 행성을 소개합니다. 개띠랑 유니버스와 함께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금 개띠랑 유니버스와 한 행성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찾아가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멋진 행성이 오셨네요. 궁금해집니다.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띠랑 유니버스와 통신 연결이 된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행성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가77페이지라는 행성에서 온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하필 눈이 오는 날 제가 녹음 날짜를 잡아가지고 온다고 이 고생을 자초해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멀리서 또 오셨네요. 이렇게 온다고 고생을 하겠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막내로 속해 있는 개띠랑 유니버스에 도착해서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 팀에 또 막내를 또 이렇게 자처해 주시는 거죠? 저희 인연은 원래 알고는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띠랑 유니버스에서는 출판사를 운영을 하는 네. 행성이죠. 따지고 네네. 보면. 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알고는 있었는데, 친하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 그 다양한 북마켓을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가가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개띠랑도 개라는 이름. 네. 맞아요. 개라는 글자로 시작하다 보니, 하필 개네요. 네. 네. 기억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부스가 계속 붙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성이 그렇게 엄청 부실한 편은 아니라서 제가 늦게 도착하면 이 개띠랑 유니버스 분들이 네. 저희 부스를 펼쳐주시고 아. 이런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막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오픈 멤버였죠. 가가 페어 할 때 네. 가끔 저희가 오픈을 또 도와드리기도 그쵸, 하고. 그쵸. 셔터를 열고 예. 또 셔터를 또 같이 닫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영광입니다. 또 저희는 이렇게 또 알고 있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또 어떻게 책방을 운영하게 되셨는지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가가77페이지라는 이름을 듣고 책방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보다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책방이고요. 망원에 있는 서울의 망원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올해로 7년차, 이제 8년차가 되는 거죠. 7년이 지났으니까 1월 7일부로 7년이 지난 8년차 책방입니다. 책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싶어서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어릴 때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약간 햇살과 함께 비를 내리며 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사람들에게 권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베이스로 해서 네. 책방을 열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짧게 할 줄 알고 6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좀 더 장기 계약을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하다가 코로나에 심하게 두드려 맞고
지금은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며 아. 열심히 책을 팔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다른 곳에서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좀 그쵸.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홍대 바로 앞에 있는 그 상수역 근처에 3층 다락방 같은 곳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양가적인 감정.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또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다른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야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책방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방을 좀 제대로 살려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그 문화적인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겼고요. 거기는 이제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2층에 있긴 했는데 앞에 테라스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좀 꽤 센 월세를 내면서 지냈는데 그만큼 그땐 장사가 잘 됐으니까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두드려 맞았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거의 1년 반 정도 버티다가 이대로는 책방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나가는 돈이 작은 방향으로 지금 망원에 있는 책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책방에 가보면 또 되게 또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가장님의 가가 77페이지 가장님의 그런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영업을 하면은 아마 양쪽을 고려를 할 거예요.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장사가 엄청 잘 될 자신이 없다 혹은 장사만이 주 목적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향을 담아서 본인이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꾸미게 될 텐데 책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이라는 재화 자체가 그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만들고 그 출판 관련된 사업에 종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럼 수익이 크지 않지만 내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느끼는 재미와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가지고 동력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들 책방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방을 가면은 그 책방직이 아니면 그 책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취향이 조금씩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름이 이제 가가 77페이지라고 해서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녹아있는 이름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가가라는 건요. 거짓 가짜와 집 가짜를 써서 가게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7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기역하고 77의 조어가 좀 예뻐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이게 됐죠.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있어 보여야 되니까. 사실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어 보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 혹은 이 정도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 보통 이제 200페이지 내외로 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70페이지가 좀 넘어가면은 3분의 1을 약간 넘기는 수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책방이지만 책방이라는 이름에 한정돼 가지고 공간이 운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딱 들었을 때 책방이라고 와닿기보다는 뭐 하는 공간이지라는 그 궁금증이 유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가 77만 하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물성으로 만든 무언가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요 느낌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뒤에 페이지를 붙였습니다. 좀 고민했던 부분은 가가 77 페이퍼를 할 것인지 페이지를 할 것인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페이퍼라고 하면 그냥 종이인 것 같은데 왠지 페이지라고 하면 안에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잖아요. 종이라는 물성이. 그래서 페이지라는 이름을 뒤에 붙이게 됐어요. 이건 또 저 원래 다른 내용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그 페이퍼와 또 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또 처음 들어서 진짜 흥미로운 새롭네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또 지으신 커피 한 잔 값으로 독립서점 시작하기 네. 책 중에 한 문장은 또 누군가의 인생 페이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심한 바람도 담았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또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쵸. 뭐,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책 자체를 4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과 책이 어느 정도 동화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한 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장면이나 순간들이 페이지로 이렇게 대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77페이지잖아요. 네네. 어쨌든 다양한 페이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도 가능하고, 다양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이름을 맞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뒤에 이것저것 이렇게 붙인 보람이 있네요. 아유.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의미가 담기지 않을까. 의미가 또 세월만큼 또 쌓여가는 것 같기도 또 하고요. 네.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요즘 어떻게 빵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가장님은 또 빵빵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쵸. 계속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아. 모든 옷이 되게 빵빵해지는 이런 느낌이 아. 들고. 중요하잖아요. 네. 잘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잘 먹는 건 중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먹는데 제가 나이를 생각 안 하고 어릴 때 먹던 거하고 똑같이 먹다 보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만큼 먹으면 점점 이제 몸이 불기 시작해요. 몸이 불기 시작하면은 사실 외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량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고 뭔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먹는 걸 못 줄이기 때문에 계속 빵빵한 하루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어쨌든 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먹는 걸 많이 먹는 반면에 또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네. 좀 그렇게 몸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홈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격투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해본 그 격투기 관련된 운동이 뭐 복싱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주짓수라든지 해동검도라든지 그리고 일본에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일본에 있을 때 소림사 무술을 잠깐 배웠어요.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그럼 머리 미셨나요? 네, 소리인지 갬폴요. 머리는 안 미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술만. 머리도 아무나 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사실 헬스장 같은 데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헬스가 엄청 재밌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푸시업이나 뭐 스쿼트나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생각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동을 조금만 안 해도 굴러다니고 있지 않을까. 오늘 같이 눈 오는 날은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그래도 또 몸 관리에 또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또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먹으면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런 힘으로 또 7주년을 또 이어가고 또 8년 차를 이어가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7주년을 맞이한 또 소감도 한번 빵빵한 하루의 또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주년, 그쵸.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7주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뭔가를 길게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별을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때 이별을 할 거라고 뭔가를 시작하진 않는 것처럼 그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게 같은 경우에도 언제 끝낼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텐데 그냥 약간 버텨왔다? 그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니까 제 인생에서 학업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이런 걸 제외하고는 가장 길게 하나의 일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7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다닌 것도 짧게 뭐 2년 다니고 또 쉬다가 또 다른 회사 2년 다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다녔었고 예전에 그 남자 구두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했고 교사 생활도 길게 안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나 뭔가를 했다는 거는 다른 일도 7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른 일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일을 7년 정도 해봤다 그런 느낌.
이게 단순히 그냥 횟수나 뭐 그런 연차를 떠나서 네. 그 오래 뭔가를 지속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경험이니까. 음. 뭔가를 해본 경험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감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사실은 뭐 회사를 다녔고 뭐 어떤 그런 회사 준비도 해봤고 뭐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네.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 7년이라는 게 진짜 말이 7년이지 정말 어렵잖아요. 지속한다는 게 뭔가 하나 정말 간단한 습관을 7년 동안 지속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좀 쉬웠던 건 이제 빵 먹는 거 7년 동안 네, 그쵸. 근데 뭔가 이런 하나의 이런 그 사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7년 동안 이렇게 지속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성장이나 엄청난 성공이나 엄청난 금전적인 자산 이런 거보다는 7년이나 버텨올 수 있었다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7년 동안 되게 사업이 엄청 번창을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엄청 윤택해지고 그런 것도 좋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텨오시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럼 누구나 그럴 마찬가지인 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뭔가 원동력이나 예, 그런 버텨올 수 헤쳐나가는 있었던 그런 힘. 버텨나갈 수 있었던 힘. 네. 일단은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방이란 일 자체는 그닥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회사에서 힘든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힘든 일이나 힘든 사람. 근데 책방은 일 자체도 안 힘들고 사실 사람 자체가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 하나 이제 안 좋았던 점이 이게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거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와 좀 차이일 수 있는데 회사는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금전적인 측면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점에서는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냥 힘들지 않고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해왔지 않나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라고 조금 정의를 해본다면 좀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랑 만났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혹은 이 일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미없는 걸 감수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가끔은. 사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일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 생활을 다들 해보셨잖아요. 네. 그치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고 좀 재미있게 해보고 싶고 네.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인 것 같고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을 지속하는 거를 컵 같은데 약간 비유를 하거든요. 삶을 지속하는 에너지가 내가 가진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그걸 보고 계속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이게 충분히 에너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그 컵을 채우는 거는 혹은 그릇을 채우는 거는 본인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으로 채울 거고 어떤 분은 뭐 정말 안 좋은 분은 남을 괴롭히는 거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누군가를 행복해 해주는 기분으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좀 상당 부분을 채운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가끔씩 가는 여행이라든지 뭐 재밌는 영화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정 부분 재미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재미를 느끼면서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 그릇이 넘칠 때 주변하고 나누면 조금 더 재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릇이나 컵을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평생 아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재미없이 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은 본인의 그릇이 넘치는 어떤 행복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 같은 거는 주변하고 나누면은 혹시 내가 모자랄 때 주변에서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또 더 큰 기쁨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듣는데 머릿속에서 저 그려졌어요. 박수 쳐야 돼. 아. 와, 대박입니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있고, 또 평생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좋아하는 일을 좀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저도 지금 되게 마음이 빵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빵빵한 하루를 꿈꾸면서 늘 빵빵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빵빵한 하루는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빵빵하고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빵빵은 사실 제 살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빵빵한 하루는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 빵빵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터질 정도로 이렇게 부푼다기보다는 뭔가 기분 좋을 정도의 빵빵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계속 음식 얘기 같긴 한데, 배부를 때도 과식하는 거 말고, 제가 배부를 정도로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좀 네네네. 약간 디저트 한 조각 정도 들어갈 정도로 남아있는 배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디저트를 먹으러 가면서 살짝 꺼지고 거기를 다시 디저트로 채울 때 이런 기쁨처럼 그 정도의 어떤 빵빵함, 그 정도의 하루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채워가는 과정까지도 조금 와, 너무 행복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고 그쵸.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어진 부분을 채우러 가는 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행복해지지 않아요, 되게. 맞아요. 약간 여행 같은. 네. 여행도 이제 사실은 계획할 때부터 좋잖아요. 그쵸. 그런 그때부터 것처럼. 시작이고,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 돌아와서도 여행이 끝나지 않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 좋아하는 일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네. 목표에 대한 허탈함은 없으셨는지. 좋아하는 일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허탈함. 네. 근데 그게 계속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좋아하는 대상이 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대상이고 무형일 수 있는 대상이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이면은 그게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타이틀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 타이틀이 나와가지고 그걸 클리어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또 돌아보면은 또 기대작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또 기대작이 또 나오면은 또 그걸 하면서 또 재밌고, 책방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다른 일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바꿔서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또 다른 재밌는 일도 생기니까 결국 계속해서 재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또 새로운 재미고, 그 재미의 색깔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루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일 재미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 혹은 누군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일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일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방 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금까지는 재밌게 해 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언제는 또 재밌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뭔가를 또 재밌게 해야지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제일 재밌을 일은 로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로또가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주 로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매주 구매하셨나요? 그렇지를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맨날 까먹는 거 보니까 좀 덜 간절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의 새 다짐으로 매주 로또를 사는 걸로. 저희 정말 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인데요.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장님도 청취자분들의 의견 함께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디디 컴퍼니 북수님. 1. 무엇보다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맞는 것 같아요. 2. 일과 개인의 밸런스가 중요하죠.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죠.
계속 하는 거 당연히 그 시간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이란 것도 있고 아, 네. 그게 모든 상황에 100%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시쳇말이라고 약간 들었을 때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바꿔 생각하면은 그만큼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과 개인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는 일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개인을 잃을 수가 있고 개인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아마 일을 못했던 그 여기 양다운 작가님 그것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경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밈테임 소토님 너무 가깝지 않도록 아주 잘하려고 노력을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지쳐서 좋아하는 일이 멀어질 수 있어요라고 하네요. 이게 좀 거리를 두면 좋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거리를 두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하는 일이 멀어지면은 좀 슬프잖아요. 네. 갑자기 슬퍼졌어. 그죠. 슬퍼졌어. 빵 이제 내일부터 못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아,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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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된다. 바라보자라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말했던 것과 또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좀 항상 적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네. 빈칸 놀이터님, 매일매일 기록 남기기.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남겨두고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또 뭔가 저희가 또 책을 만들다 보니까 기록이라는 걸 또 하고 있는데 그 매일매일 기록을 다들 하고 계시는지. 작가님들이니까 기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엄청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릴 때는 되게 기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픈했다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런 것 또한 또 그 정도? 기록에 또. 그쵸. 아닐까. 사실 기록의 근데 일종이잖아요. 그건 어차피 책방이니까 제가 아니니까. 약간 분리하시는 건가요? 오. 책방. 되지 않을까요? 오. 제 개인 계정에 보면 먹는 사진밖에 없거든요. 예.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음식입니다. 90% 정도 음식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또한 또 중요한 기록이죠. 네네. 다음은 제이 더 블루버드님,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건 어떤 일을 하는 중이건 전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가진 능력이 10이 있다고 쳤을 때, 체력이 10이 있어야 그 10을 발휘할 수가 있지. 본인이 가진 능력이 10인데, 체력이 한 7 정도 있다. 그러면 7 정도밖에 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도 혹은 어떤 거를 만나가지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혹은 뭔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저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체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 네. 그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해서 기초 체력을 상승시켜 놓지 않는 이상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노화학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노화와 그 쇠함, 노쇠함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노화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속도에 맞게 이렇게 늙어가는 건데 노쇠한다 혹은 쇠한다라고 하면은 나이보다 빠른 속도로 몸이 망쳐지는 이런 걸 거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가님께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최소한 자연스럽게 노화하기 위해서라도 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바쁘다 보면 못 챙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말씀해주신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어갈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체력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시들어 가는데 그 시들을 안건 느끼면서 나가는 게 맞지. 내가 인지하지 못한 것보다 내가 빨리 세하는 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을 놓고 봤을 때도 다 못 누리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네. 필라멘트 요요 블렌드님, 일단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두루님이네요. 네, 이게 진짜 제일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부터 해야죠. 그 허니제이님이랑 밑에 머하니님이랑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허니제이님은
돈부터 좀 챙기고 머하니님은 돈과 시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지만 네. 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용기 아니면 마음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돈도 중요하고 사실 시간도 중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무시할 수 맞아요. 없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앞쪽에서 말씀을 주신 것 맞아요. 같고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용기나 마음, 네. 의욕인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을 먹는 선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첫 행동으로 하다못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어디를 마음 먹기라고 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조금 더 진정으로 마음 먹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머물러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이 정도가 돼야 마음을 먹는다 혹은 용기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 마음 먹는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2in 제로님. 지속하는 힘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그 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플러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을 먹은 다음에 네. 지속을 하는 네. 그 힘을 좀 보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수빈면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쵸. 이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과정을 조금 즐기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에 좀 더 포커스를 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요 정도의 싫음은 감수한다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만날 때 기대를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는 그리고 실망은 기대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사실 큰 상처가 되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띠랑처럼 제 부스를 대신 펴준다거나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다.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것도 어떤 저만의 방법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인에게 큰 기대 혹은 지나친 기대는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저는 모든 관계를 0으로 두고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좋은 인상이 네. 있다? 그러면 조금 플러스가 되고, 네네. 근데 만약에 조금 나한테 조금 해가 된다? 그러면 좀 마이너스로 가는 편이거든요. 그게 조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게 또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 이어서 홍종혁 7977님. 욕심 비우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조금 연결되는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또 욕심을 비워야 또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또행님은 체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아까 앞에서 맞아요, 했던 맞아요. 말 같고. 네. 무드글님, 나의 선택을 믿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그 포커스를 본인의 선택에 좀 맞춘 것 같긴 해요. 나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용기 같은 거. 약간 무덤불처럼 혼자서 가라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선택한 걸 어느 정도 믿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 SCHRIFT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우와 팟캐스트 엄지척 보내주시면서 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치지 않는 마음, 지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어떠신가요? 또 공감이 또 되시나요? 네, 공감이 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체력? 네.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빵빵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빵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예전에 약간 요런 거에 좀 단어에 좀 집착할 때 네. 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대신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방점을 찍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빵빵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 적으셨죠? 알아쓰기 갑니다. 네. 아, 오늘 대박인 것 같아요. 갑자기 명언이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게. 체게바라가 한 말이 있네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진짜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 두 발이 단단한 땅 위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야 꿈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빵빵한 문장 가가 77페이지의 이상명이었습니다. 가가 77페이지 가장님이 들려주신 빵빵한 문장 잘 듣고 왔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평소에 빵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빵이 있다면 소개하고 싶은 빵이 있으신지 어떨 때 그 빵이 생각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빵 좋아하고요, 당연히.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고. 다만 그럴 때 있어요. 요건 약간 여길 수도 있는데 정말 맛이 없을 수 없는 빵이 가끔씩 맛이 없는 요런 빵집은 벌받아 마땅하다. 약간 그 기본적인 이건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을 빵인데 예를 들어서 무화과 깜빠뉴인데 이거 사실 맛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근데 맛 없는 데가 있어. 맞아요. 하나요. 믿을 수 없게도 진짜 빡치고 속상해. 빵에 큰 범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떡이 얼마 전에 대학로에 가서 호떡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호떡 맛 없을 수 없잖아. 네. 이런 애들이 맛 없을 때 되게 화가 나고 기분이 한 안 좋아지고. 20분 정도 기다리셨다고 또 네. 하셨죠? 하고 받았는데 한참 기다리고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 또 오래 기다렸는데. 네. 네. 너무 되게 서툴게 하시는데 아. 일단은 그 빵에 원래 호떡 모름지기 호떡이라 하면 어떤 방향에서 씹어도 네. 그 흑설탕과 그 시나몬의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네. 어떤 방향에 씹어도 네. 조금이라도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어떤 방향을 씹어도 밀가루 맛이 나고. 그렇죠. 아니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또 요런 또 이야기 또 새롭게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 재밌네요. 또 빵을 좋아하는지 여쭤봤는데 이제 격앙된 것으로 끝나는 이런 빵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좋다. 네. 약간 익셉트 느낌.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빵은 다 좋다. 다 사랑한다. 캐티라님 공감하시나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멈추지 않고 찾아가는 가가 77페이지 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전 되게 길게 녹음할 줄 알았는데 되게 짧게 해서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맞아요. 저희 딱. 뭐 더 원하시나요? 아니 꼭 그렇진 않은데. 오늘 너무 또 멋진 이야기들. 또 맞아. 여기 지금 다솜 작가님께서 대본을 써주셨는데 제가 대본 그대로 읽으니까 바로 끝나가지고. 그렇죠. 워낙 정리를 잘해주셔서. 네, 정리 잘해주시고 딱 포인트 해주시고 제가 옆길로 세면은 눈으로 욕하시고 이러니까. 오해하시겠어요? 또 네. 뭐 어느 정도 맞는 건. 네, 알겠습니다. 엄청 맛깔나게 잘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정리를 또- 살려주시는 것 또한. 또 깔끔하게. 그럼요. 앞으로도 가가 77페이지와 가장님을 응원하면서 저희도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나의 빵빵한 하루를 들려주고 싶다면 개띠랑 유니버스 카페를 통해 사연도 남겨주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모두가 하루를 빵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개띠랑 유니버스. 빵빵 ASMR. 오늘의 음원은 가가 77페이지 가정님이 준비한 음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원을 따로 준비를 해오진 않았어요. 원래 음원을 눈 내리는 소리를 녹음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눈이 모두에게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네네. 저는 고향이 경남 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눈이 오면 축제예요. 어차피 많이 안 오니까. 그래서 눈 한 5mm 내려도 교통사고 계속 발생을 하고 눈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랬는데 군대에 있으면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낄 텐데 눈을 눈이라고 안 부르고 저희는 하얀 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기억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녹음을 안 했는데 저희 다솜님께서 뭐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남겨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로 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또 알겠습니다. 빵빵 ASMR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가77 페이지 행성에 감사합니다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들어올게요. 빵빵. 빵빵.